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0살 쌍둥이 자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원도 화천, 눈 쌓인 야산 묘지 옆.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안 돼요. 이러다 죽어요. 두 아이는 할머니를 비닐하우스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구한 순간부터 위협이 시작되었고 할머니와 아이들을 노리는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 묘지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끝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월 강원도 화천,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해는 벌써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참 빨리 집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칼날 같았죠. 길은 미끄러웠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군데군데 얼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쪽 컨테이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10살짜리 쌍둥이 자매가 나왔어요. 언니 이지아와 동생 이시아였습니다. 둘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죠. 리어카 바퀴가 얼어붙은 땅을 지나며 덜컹거렸습니다.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문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난로도 약했습니다. 안에서 자면 새벽에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죠. 그래도 이곳이 지아와 시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이장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창고에 쌓인 박스를 정리하고 고구마 박스를 접고 배추를 묶었던 비닐끈을 가위로 잘라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이장님이 컨테이너 자리를 빌려준 대신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시아의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비닐끈을 자르다가 베었던 거예요. 지아가 동생 손을 힐끗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컨테이너 안쪽 벽에는 사진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서미정의 사진이었죠. 지아가 리어카를 끌다 말고 잠깐 멈춰 섰어요. 엄마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아도 언니 옆에 서서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두 아이는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언니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해. 시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서두르자. 둘은 야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땔감을 주우러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에는 난로에 넣을 나무가 꼭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은 손이 꽁꽁 얼었지만 장갑도 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야산길은 조용했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발소리만 들렸죠. 지아가 앞장섰고 시아가 뒤따라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눈길을 지나며 자국을 남겼어요. 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산 중턱에는 작은 묘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옆길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언니. 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가 돌아봤죠. 시아가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어요. 눈 쌓인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서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야, 여기 있어. 지아가 동생에게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가까이 가니 할머니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지아가 할머니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손을 할머니 코 밑에 가져갔어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게요. 시아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어른도 없었죠. 할머니 옆에는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언니, 이거. 시아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건드리지 마. 할머니 물건이야. 꼭 챙겨야 돼. 지아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특히 가방은 소중한 거라고 엄마가 말했었죠. 언니, 우리 어떡해? 시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겁이 났어요. 지아도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니까요. 동네 어른 불러올까? 시아가 물었습니다. 지아가 잠깐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을까지는 한참 걸렸고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죠. 안 돼. 그 사이에 할머니가. 지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시아가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모셔가야 해? 응.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도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어카에 모시자. 지아가 말했습니다. 둘은 힘을 합쳐 할머니를 리어카로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고 길이 울퉁불퉁했거든요. 리어카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안 되겠어. 부축해서 가자. 지아가 결정했습니다. 둘은 할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따뜻한데 갈 거예요. 지아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였죠. 두 아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또 몇 걸음 가다가 쉬었어요. 시아가 중간에 물었습니다. 언니 힘들어? 괜찮아. 지아가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요. 시아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둘 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언니, 차 소리. 빨리 가자. 지아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지 모를 차가 무서웠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싶었죠. 두 아이는 할머니를 더 꽉 붙들고 컨테이너 쪽으로 서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죠. 아이들의 뺨이 빨갛게 얼었어요. 겨우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였어요. 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왔어, 시아야. 응. 두 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머니를 컨테이너 안으로 모셨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안도받기랑 별로 다르지 않게 추웠거든요. 지아가 재빨리 난로를 켰습니다. 시아는 구석에 있던 낡은 이불을 꺼냈어요. 이불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두라고 가르쳤거든요. 물 데우자. 지아가 말했습니다. 둘은 작은 냄비에 물을 담아 난로 위에 올렸어요. 물이 데워지는 동안 할머니를 이불로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물이 따뜻해지자 지아가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랬어. 지아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번갈아가며 할머니 손과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할머니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지아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예요. 저희 집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습니다. 작고 낡은 컨테이너였어요. 벽에는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죠.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시아가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뭔가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어요. 가방, 내 가방. 지아가 얼른 일어나 문 옆에 두었던 검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요? 옆에 있었어요. 꼭 챙겼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꽉 껴안았어요.
그제야 할머니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나란히 앉아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뺨도 추위에 얼룩덜룩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이 보면 안 돼. 할머니가 가방을 가슴에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나를 거기 두고 갔어. 아이들은 그 말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일부러 그곳에 버리고 갔다는 뜻이었죠. 지아와 시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일부러 그곳에 버리고 갔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 얼굴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괜찮아. 물만 좀 주겠니? 시아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난로위 주전자에서 끓고 있던 따뜻한 물을 컵에 따랐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난로는 계속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거든요. 지아가 문틈에 헝겊을 구겨 넣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하던 방법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여자 얼굴이었죠. 할머니 눈빛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분은 저희 엄마예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시아도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가가 붉어졌죠.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표정을 보니 엄마가 이미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얘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였어요. 발걸음이 컨테이너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애들아, 거기 있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장님이었어요. 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장님. 이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오늘 바람 세다. 문 꼭 잠가라. 이거 먹고. 이장님이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찐 고구마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지아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장님은 컨테이너 안을 힐끗 보려 했지만 지아가 문을 조금만 열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더 들여다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일찍 자거라. 네. 지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장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시아가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장님한테 말할까?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 시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늘 조심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집이었거든요. 이장님이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잠깐 쓰게 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언제 나가라는 말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게. 조심할게. 지아와 시아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베개 삼아 안고 누웠습니다.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목숨처럼 소중하게 안고 있었죠. 지아와 시아는 이장님이 주신 고구마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께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너희가 먹어라.
할머니도 드세요. 시아가 고구마 반쪽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 베어 물었어요.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인지 몰랐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난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지아와 시아는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편에 누워 있었어요. 가방은 여전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할머니 괜찮을까? 응. 내일 아침 되면 나아지실 거야. 지아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아도 걱정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많이 약해 보였어요. 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누가 그렇게 버리고 갔을까? 모르겠어. 나쁜 사람들이겠지. 지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두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조심하라고, 남을 쉽게 믿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대화가 다 들렸어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니요. 할머니는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중요한 게 들어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그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추웠어요. 지아가 먼저 일어나 난로를 다시 켰습니다. 시아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할머니는 아직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주무세요? 지아가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응. 잘 잤어. 할머니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지아가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는 작은 찬장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아침으로 먹을 빵이었죠. 물이 끓자 지아가 컵에 따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목구멍을 넘기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가 빵을 조금 나눠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천천히 먹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아이들이 주는 걸 마다할 수 없었죠. 고맙구나.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꺼졌습니다. 언니, 또 나갔다. 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전기가 약해서 가끔 끊겼어요. 촛불 켤까? 아니. 낮이니까 괜찮아.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문을 열면 빛이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등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잠시 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아와 시아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장님일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들아, 거기 있어. 이장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나 장만식이야. 전기 좀 봐줄까? 장만식은 이 동네에 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것저것 자비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전기도 조금 만질 줄 안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이 집에 가끔 들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전기 문제로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희 괜찮아요. 지아가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만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전기 문제는 위험해. 불날 수도 있어. 장만식 말에는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려 했거든요. 지아가 시아를 봤습니다. 시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어떡해? 일단 열어야 할 것 같아. 지아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장만식이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만식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전등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컨테이너 안을 살피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 바닥에 놓인 이불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장만식 눈빛이 잠깐 멈췄어요. 아이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낯선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누구신데? 장만식이 물었습니다. 지아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친척 어르신이에요. 그래? 언제 오셨어? 장만식은 할머니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 보였죠. 장만식은 특히 서랍장 쪽을 유심히 봤어요. 서랍 손잡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틈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봉투 귀퉁이였어요. 장만식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몸은 약한 척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장만식은 드라이버를 꺼내 전등 쪽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수리하는 척했지만 시간을 끄는 것 같았어요. 계속 서랍장 쪽을 흘끔흘끔 봤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들 뒤에 섰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장만식이 전등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고치려면 부품이 필요해. 내일 다시 올게.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장만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쳐준 값은 받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장만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쳐준 값은 받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는 언니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두 아이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은 없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만식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서랍장 쪽을 힐끗 봤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돈 좀 남기지 않았어. 순간 지아와 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만식이 서랍 속 돈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우리 돈 없어요. 지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떨렸어요. 장만식은 웃음을 지으며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10만 원만 있으면 돼. 전기 고치는 게 공짜는 아니잖아. 10만 원이라는 말에 시아가 움찔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남긴 돈이었어요. 엄마가 아파서도 일을 나가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 둘이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요. 장만식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참, 여기 신고 들어오면 큰일이잖아. 나도 입 조심해야겠네. 지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는 언니 뒤로 숨었어요. 장만식은 빙긋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죠. 문이 닫히자 지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아가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지아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와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랍 안에 있어요. 그럼 다른 곳에 숨겨야 해. 저 사람이 노리고 있어. 할머니 말에 시아가 얼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사이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모은 돈이었죠. 어디에 숨길까?
시아가 봉투를 꼭 안으며 물었습니다. 지아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컨테이너 안은 좁았습니다.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불 밑에 넣자. 지아가 말했습니다. 둘은 이불을 들어올려 봉투를 그 밑에 숨겼어요. 할머니가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금방 찾을 거야. 할머니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랍장, 찬장, 벽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천장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판넬 사이에 작은 틈이 보였어요. 저기 어때? 할머니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의자를 가져왔어요. 의자에 올라가 천장 판넬을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틈이 보였죠. 봉투를 그 안에 밀어 넣었어요. 이제 안 보여요. 지아가 의자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시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 이제 저 사람이 또 와도 없다고 해야 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계속 괴롭히면 어떡해요? 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은 조용히 있자.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겨울이라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서 손이 시렸어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어봤어요. 장만식이었습니다. 장만식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컨테이너예요. 애들만 있어요. 장만식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지아가 시아에게 눈짓했어요. 둘은 빨래를 내려놓고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뒤쪽에 숨어서 들었어요. 할머니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손목에 시계 차고 있던데요. 비싸 보였어요. 장만식이 계속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서로를 봤어요. 할머니 시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장만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지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 할머니 시계 얘기했어요. 비싸 보인다고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천천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시계가 있었어요. 또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아가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계속 지켜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천천히 풀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 사람 혼자가 아니구나. 무슨 뜻이에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저 사람한테 시킨 거야. 여기를 지켜보라고. 누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해.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 지아와 시아는 무서워졌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우리 어떡해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일단 조심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장님한테도. 왜요? 이장님은 착하신데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착한 사람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할머니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더 추워졌어요. 지아가 난로에 나무를 더 넣었습니다. 불빛이 조금 밝아졌죠. 오늘은 불 끄고 자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보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난로 불빛도 작게 줄였어요.
컨테이너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컨테이너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스쳤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누군가 컨테이너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시아가 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아도 동생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할머니는 두 아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올까 봐요. 이제 괜찮을까?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귀를 기울여 막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셋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컨테이너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잖아. 괜찮을 거야. 시아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응, 꼭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이 가방만 지키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응, 꼭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이 가방만 지키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잠을 설쳤어요. 밤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지아가 먼저 일어나 창문 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이제 괜찮은가 봐.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아도 일어나 언니 옆으로 갔어요. 둘은 창문으로 밖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물 좀 주겠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아가 얼른 주전자를 들었어요. 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물 떨어졌어요. 집 수도가 얼어서 안 나와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물통을 들었어요. 이장님 댁 가서 받아올게요. 아니야. 혼자 가면 안 돼. 둘이 같이 가.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아와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갈게요. 두 아이는 물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님 집은 비닐하우스를 지나 조금 걸어가야 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이장님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장님 계세요? 문이 열리고 이장님이 나왔습니다. 왔구나. 물 받으러 왔어. 네. 저희 집 수도가 얼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통을 받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에서 물을 받아주었어요. 겨울에는 이런 일이 잦아. 물 더 필요하면 언제든 와. 감사합니다. 지아와 시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물통을 들고 돌아서는데 이장님이 물었어요. 요즘 괜찮니? 힘든 일 없고? 지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장만식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해. 이장님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차가 한 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장만식 차였습니다. 지아가 시아 손을 꽉 잡았어요. 조심해.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만식이 차에서 내려 이쪽을 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애들아, 물 받으러 갔었구나. 장만식이 다가왔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나 또 왔어. 전기마저 고쳐야지. 장만식이 공구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로 향했어요. 장만식이 뒤따라왔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만식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장만식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기 좀 볼게요. 장만식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일하는 척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손목에 시계 차고 계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장만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장만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두셨어요? 귀해 보이던데. 지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장만식이 지아를 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잃어버렸어? 이 좁은 곳에서? 네. 지아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장만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장만식은 다시 천장 쪽을 보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할머니 쪽을 힐끗힐끗 봤어요. 특히 할머니가 안고 있는 가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장만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멀리서요. 할머니 대답은 짧았습니다. 장만식이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가족은요? 연락은 하셨어요? 필요 없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장만식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 장만식이 공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장만식이 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아가 창문 틈으로 봤어요. 장만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시계는 안 보여요. 숨긴 것 같아요. 가방은 계속 안고 있어요. 장만식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아가 더 귀를 기울였어요. 박찬성 씨한테 보고할까요? 박찬성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시아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장만식이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지아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박찬성이라는 사람 아세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저 사람이 전화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구나. 누구예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 그 사람이 할머니를 버린 거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나를 없애고 싶었을 거야. 왜요? 할머니가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안에 그 사람 나쁜 짓이 다 들어있어. 지아와 시아는 가방을 봤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절대로 이 가방을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특히 장만식한테. 할머니가 두 아이에게 다짐을 받듯 말했습니다. 지아와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 안 보여줄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남은 빵과 이장님이 주신 고구마였습니다. 할머니, 박찬성이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찾으러 올까요? 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올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무서워요. 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밤이 되자 세 사람은 다시 불을 끄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소리가 날까 봐요.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찬성은 절대 가까이 오면 안 돼. 그 사람은 위험해. 할머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장님이 시킨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박스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할머니, 저희 일하러 갔다 올게요. 지아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장만식 보이면 피하고. 네. 두 아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컨테이너 안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이 어떤지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낡은 이불, 작은 찬장, 구석에 놓인 서랍장. 모든 게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액자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죠. 할머니는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가 액자 아래쪽에 작게 쓰인 글씨를 봤어요. 서미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서미정. 할머니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가져와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묘지 관련 서류였죠. 서류를 넘기다가 할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미정.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서미정은 남편 묘지 자리를 계약했다가 박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까지 냈는데 박찬성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버렸다고요. 법정까지 갔지만 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상조회사 회장으로 일하던 때였죠. 박찬성은 그 회사 임원이었어요. 묘지와 추모공원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묘지 자리 문제로 억울하게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서미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좋은 묘지 자리를 계약했는데 박찬성이 그 자리를 빼앗아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고 했어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서미정은 법정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박찬성은 서류를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법정에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미정은 돈도 잃고 묘지 자리도 잃었어요. 할머니는 그 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할수록 박찬성이 한 나쁜 짓들이 드러났어요. 묘지 자리로 돈을 벌고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서류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다 계획한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박찬성을 불렀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많아요. 이 바닥이 원래 이래요. 그래도 안 돼. 사람들을 속이면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찬성은 그날 이후 할머니를 경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강원도 화천까지 끌고 왔고 할머니는 차에 주유를 할 때 몰래 차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묘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상황이었죠. 다행히 지아와 시아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액자 속 서미정을 다시 봤습니다. 이 여자도 박찬성 때문에 무너진 거였어요. 남편 묘지를 빼앗기고 돈을 잃고 법정에서도 지고 결국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와 어렵게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액자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자신이 그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박찬성을 막을 증거였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었죠. 오후가 되자 지아와 시아가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 손에는 이장님이 준 떡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시아가 떡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어요.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죠.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가 두 아이를 앉혔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할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너희 엄마 이름이 서미정이지? 네.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아빠 묘지 때문에 싸우다가 돈을 잃었대요. 법정까지 갔는데 졌대요. 그래서 여기로 왔대요.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에 박찬성이 있었어. 두 아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 나쁜 사람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박찬성이 너희 엄마한테도 나쁜 짓을 했어. 아빠 묘지 자리를 계약했는데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았어. 엄마가 낸 계약금도 안 돌려줬고. 시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법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 근데 박찬성이 서류를 미리 잘 만들어놔서 법정에서도 졌어. 엄마는 돈도 묘지 자리도 다 잃었어. 그래서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억울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빠 묘지도 엉망인 곳으로 옮겨졌대요. 엄마가 계속 미안해했어요. 시아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시아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래. 엄마가 참 힘들었을 거야. 억울했을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박찬성을 막을 거야. 내가 가진 증거로.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가진 가방에 그게 들어있어요? 응. 박찬성이 한 나쁜 짓들이 다 적혀 있어. 엄마 사건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들 것도 들어있어. 진짜 서류도 있어. 그럼 우리 엄마 일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 엄마가 당한 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어. 법정에서 진 것도 다시 뒤집을 수 있어. 두 아이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해. 박찬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장만식도 계속 여기 올 거고. 무섭지만 괜찮아요. 엄마 억울한 거 풀어주고 싶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시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도와줄게요. 할머니가 두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떡을 나눠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증거야. 박찬성이 바꾼 서류들, 진짜 계약서들, 돈 받은 기록들. 이걸 경찰이나 검사한테 주면 박찬성을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줘요? 여기는 너무 멀잖아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길이 뚫리면 나가야 해. 읍내까지 가서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야 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눈이 좀 녹으면. 며칠 있으면 될 거야.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까지 조심해야 해. 장만식이 계속 올 거야. 네. 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걸 지키면 너희 엄마 원수도 갚을 수 있어. 꼭 지킬 거야. 지아가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가 꼭 풀어줄게요. 지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아도 엄마 사진 앞에 손을 모았어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찬성을 어떻게 막을지, 증거를 어떻게 전할지.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큰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박찬성을 막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세 사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박찬성을 막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세 사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할머니, 눈이 녹고 있어요. 그래. 며칠 있으면 길이 뚫릴 거야. 할머니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장만식이에요. 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했어요. 장만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들아, 나야. 문 열어. 장만식 목소리였습니다. 지아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했어요. 지아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장만식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김씨 아저씨랑 같이 왔어. 여기 컨테이너 상태 좀 보러. 장만식이 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무뚝뚝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무허가잖아. 철거 얘기 나왔어. 김씨 아저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아와 시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철거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만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얘기야. 저희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는데요. 시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장만식은 안쓰러운 척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근데 도움도 공짜는 아니잖아. 장만식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돈 얘기예요? 그래.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좀 막아줄 수 있어. 철거 늦춰달라고 말할 수 있어. 장만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건 엄마가 남긴 돈이에요. 저희가 살아야 하는 돈이에요. 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만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줘야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 너무해요. 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장만식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너희 엄마도 여기까지 와서 결국 끝났잖아. 그 말에 지아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으로 지아를 막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장님이 마침 지나가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장만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철거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철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이장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나섰어요. 이장님도 아시잖아요. 무허가는 언젠가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애들 건드리지 마. 이장님이 장만식을 노려봤습니다. 장만식은 손을 들며 물러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장만식과 김씨 아저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았어요. 컨테이너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창문 틈으로 봤습니다. 장만식이 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돈 안 내면 철거한다고 했어요. 장만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귀를 기울였어요. 네.
할머니는 계속 가방 안고 있어요. 절대 안 놓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만식이 다시 말했어요. 박찬성 씨,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박찬성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였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장만식이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지아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박찬성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듣고 나니 더 무서웠어요. 뭐라고 했니? 할머니 가방 얘기했어요. 계속 안고 계신다고요. 할머니가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박찬성이 직접 올 수도 있어. 무서워요. 시아가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아를 안아주었어요. 무섭지만 견뎌야 해. 조금만 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불은 껐습니다. 밖에서 누가 볼까 봐요. 한밤중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아가 눈을 떴습니다. 시아도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스쳤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누군가 컨테이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시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흔드는 소리가 났어요. 지아가 숨을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이불 속 깊이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까 봐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지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귀를 기울였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지아가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우리 들킨 거예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지아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눈이 다 녹으면 나가야 해. 그때까지 참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피곤했지만 일어났어요. 지아와 시아는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래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기가 걱정이었어요. 안 돼. 평소처럼 해야 해. 안 그러면 이상하게 보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망설였어요. 하지만요. 괜찮아. 낮에는 안전할 거야. 밤이 문제지. 결국 지아와 시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님 창고로 향했어요. 오늘도 박스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동안 지아는 계속 컨테이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실까? 장만식이 또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언니, 우리 빨리 끝내고 가자. 시아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평소보다 빨리 일을 끝냈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차가 보였어요. 장만식 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차였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죠. 지아와 시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는 컨테이너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아와 시아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애들이 여기 사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아가 시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지 궁금해서.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할 일 있어서요. 지아가 시아를 데리고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남자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창문 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 사람 봤니? 네. 누구예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찬성일 거야. 직접 온 거야. 세 사람은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차 안에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계속 지켜볼 거예요? 시아가 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야 해. 어떡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차에 불이 켜졌습니다. 남자는 가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시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일 아침에 이장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더는 혼자 못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세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밖에는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가 창문으로 봤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갔어요.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같이 봤어요. 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깐 간 거야. 다시 올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침이 되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설 차량 소리였어요. 어젯밤 내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창문으로 봤어요. 할머니, 제설 차가 왔어요. 마을까지는 길이 뚫릴 거야. 하지만 읍내까지는 아직 멀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읍내까지 가려면 산길을 넘어야 했거든요. 그 길은 아직 얼어서 위험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긴장했어요. 장만식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 철거 통보를 가지고. 언제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오후 2시쯤.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9시였어요. 제가 읍내까지 태워드릴 수는 있는데 길이 아직 위험합니다. 산길이 얼어 있어서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위험해도 가야 해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챙겼어요. 지아와 시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래요. 지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보내기가 너무 걱정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다녀올게. 하지만 할머니 혼자는 위험해요.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시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장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할머니가 두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지아와 시아는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이장님 차에 올라탔어요. 차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아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지아와 시아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언니, 할머니 괜찮겠지? 응, 괜찮을 거야. 지아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장님 차가 마을을 벗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만식 차였습니다. 그 뒤로 검은 승용차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장만식 차도 멈췄어요. 두 차가 좁은 길에서 마주 섰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었어요. 장만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같이 내렸어요. 검은 차에서는 양복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찬성이었어요. 이장님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차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장만식이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장님이 대답했어요. 읍내 볼 일이 있어서. 할머니도 같이 가시나 봐요? 장만식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눈길에 뚝뚝 울렸어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내리시죠. 박찬성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싫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박찬성이 웃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찬성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장만식과 김씨 아저씨가 다가와 할머니를 끌어내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장님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가 막아섰어요. 이장님은 비키세요. 박찬성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컨테이너 철거 통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증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이장님이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만식과 김씨 아저씨가 할머니 양쪽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가방 주시죠. 박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럼 컨테이너에 있는 애들이 오늘 당장 쫓겨납니다. 갈 곳도 없이요. 박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애들은 아무 관련 없어요. 제발 애들은 그냥 두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찬성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죠. 법을 어긴 겁니다. 가방 주시면 일주일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성이 협박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가방 안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아와 시아가 컨테이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봤거든요. 두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애들아, 오지 마. 위험해. 할머니가 외쳤지만 두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앞까지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찬성이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회장님. 가방이냐, 애들이냐.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서미정의 억울함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박찬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지만 지금 당장 지아와 시아가 위험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천천히 가방끈을 풀었습니다. 지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안 돼요. 그거 주면 안 돼요. 애들아.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찬성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손이 천천히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박찬성이 받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미리 신고한 거였어요. 아침에 몰래 경찰에 전화했던 겁니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명은 나이든 경찰이었고 한 명은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이든 경찰이 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박찬성이 서류를 보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철거 통보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최소 일주일 유예 기간을 줘야 합니다. 박찬성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죠. 박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놓으라고 손짓했어요. 장만식과 김씨 아저씨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는 경찰도 못 막습니다. 박찬성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장만식도 따라 올라탔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여전히 꼭 안고 있었어요. 지아와 시아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안에 다른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떠났어요. 넷은 이장님 차를 타고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할머니, 물 드릴게요. 시아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마셨어요.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시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나가야 해.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할머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할머니 혼자 더 위험해요. 우리 같이 가요. 지아가 고집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봤어요. 어린 얼굴이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할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할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아와 시아 앞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이걸 너희도 알아야 해. 혹시 내가 못 가게 되면 너희가 전해야 하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아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찬성이 한 나쁜 짓들이 다 적혀 있어. 묘지 자리를 빼앗은 것, 서류를 바꾼 것, 돈을 받은 것.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여기 봐. 이게 진짜 계약서야. 사람들이 처음에 쓴 거지. 할머니가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미정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다. 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 너희 엄마가 아빠 묘지를 위해 계약한 거야. 좋은 자리였어.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왜 못 갔어요? 박찬성이 이 서류를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았지.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똑같이 생긴 계약서였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이게 바뀐 서류야. 박찬성이 만든 거지. 이걸로 법정에 갔어. 그래서 엄마가 줬어. 할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아가 서류를 만져봤어요. 엄마가 이 종이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엄마가 억울한 거 풀 수 있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 계약서랑 가짜 계약서를 비교하면 박찬성이 속인 게 증명돼. 엄마가 법정에서 진 것도 다시 뒤집을 수 있어. 그럼 아빠 묘지도 원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건 좀 어려워.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잃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박찬성을 처벌할 수 있어. 두 아이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서류들도 보여주었어요. 여기 봐. 이건 다른 사람들 것이야. 엄마처럼 당한 사람들이 또 있어. 서류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돈을 2배로 받았고 이 사람은 묘지 자리를 아예 못 받았어. 모두 박찬성이 한 짓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지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됐지. 그래서 할머니가 막으려 했어요? 응. 회사 회장이었으니까.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했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내가 박찬성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했어. 하지만 박찬성은 듣지 않았어.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날 밤 일이 생각났어요. 그날 밤이었어. 회사 사람들이 나를 차에 태웠어. 멀리 데려간다고 했지. 지아와 시아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 계속 달렸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박찬성 부하들이었어. 나는 이 가방을 꼭 안고 있었지. 무서웠겠어요. 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차가 화천까지 왔어. 여기 산길로 들어왔지. 그래서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가방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도망쳤지. 도망쳤어요? 두 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주유 중이었거든. 부하들이 쫓아왔어. 나는 정신없이 도망쳤어. 눈이 내리고 어두워서 앞이 안 보였어. 그냥 계속 도망쳤지. 그래서 묘지까지 간 거예요? 응.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힘이 다 빠져서 쓰러졌어. 추웠어. 눈 위에 누워 있었지.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다행이에요. 그래.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거기서 얼어 죽었을 거야.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아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못 찾았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발자국이 다 지워졌을 거야. 그래서 못 찾았겠지. 근데 나중에 장만식이 알아냈어. 내가 이 마을에 있다는 걸. 그래서 계속 찾아온 거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박찬성이 장만식한테 시켰을 거야. 나를 찾으라고. 그리고 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세 사람은 가방을 받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 큰 비밀이 있었어요. 이걸 꼭 지켜야 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물었어요. 내일 어떻게 가요? 박찬성이 또 막으면요? 그래서 이장님께 도움을 청해야 해. 혼자서는 못 가.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야 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세 사람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시아가 어둠 속에서 불렀습니다. 응. 우리 꼭 성공할 수 있죠? 그래야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시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아도 손을 내밀었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지아가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어요. 이장님께 가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밖이 추웠거든요. 컨테이너를 나와 이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한참 후 이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이장님, 도와주세요. 오늘 읍내로 가야 해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안으로 들였어요. 큰 길로 가면 박찬성이 또 막을 거예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샛길이 하나 있긴 해. 산 뒤로 돌아가는 길인데 멀고 험해. 괜찮아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입구까지 태워줄게.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차가 못 들어가거든. 고맙습니다. 이장님이 차 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쪽으로 갔습니다. 샛길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장님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해. 이 길로 계속 가면 읍내 뒷길로 나가. 1시간 반쯤 걸릴 거야. 길이 험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심해서 가야 해. 특히 할머니.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조심해서 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1시간 기다릴게.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오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천만에. 조심해서 다녀와. 세 사람은 샛길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나무들이 양쪽에 빽빽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서 가자. 할머니가 앞장섰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지아와 시아가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눈도 쌓여 있고 돌도 많았어요. 지아가 한번 미끄러졌지만 시아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조심할게. 두 아이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앞서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자. 세 사람은 큰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쪽으로 읍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드디어 샛길을 벗어났습니다. 읍내 뒷길이 보였어요. 포장된 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왔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아와 시아가 양쪽에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응. 괜찮아. 세 사람은 천천히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8시쯤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장 근처에 있어. 저쪽으로 가야 해.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그쪽으로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어요. 저기야. 할머니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입구에 법률사무소라고 써 있었어요.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백혜림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급한 일이에요. 도와주셔야 해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박찬성 증거예요. 이걸 경찰이나 검사한테 전해주셔야 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 계약서들이에요. 박찬성이 바꾼 서류들도 있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바로 검사한테 전해야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중으로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검사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전해지면 박찬성을 잡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잠깐 쉬세요. 제가 지금 바로 검사한테 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일단 제가 먼저 전하고 연락드릴게요.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사무실에 남았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검사가 받아야 끝나는 거야. 1시간쯤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돌아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잘 전했습니다. 검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정말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증거가 확실해서 바로 움직인대요. 오늘 중으로 박찬성을 부를 거래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아와 시아도 서로를 봤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그때 변호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지금 박찬성이 검찰에 불려갔대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벌써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 빨리 움직인 거예요. 할머니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응. 해냈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변호사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마셨어요. 그런데 장만식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만식도 같이 조사받을 겁니다. 박찬성 밑에서 일했으니까요. 그 사람도 잡히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증거에 장만식 이름도 나오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만식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였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를 하더니 할머니를 봤습니다. 회장님, 박찬성 회사 출입이 막혔대요. 카드도 안 된대요. 정말요? 네. 검찰에서 회사에 연락했나 봐요. 직무 정지된 거예요. 할머니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찬성의 권한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엔 통화가 길었습니다. 끊고 나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장만식도 경찰서에 갔대요. 진술하러요. 뭐라고 했대요? 박찬성이 시켰다고 했대요.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흔들리는구나. 네. 장만식이 한 말이 다 기록으로 남았어요. 이제 박찬성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숙소를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근처 여관을 예약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관으로 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지아와 시아도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박찬성은 못 빠져나가. 증거가 다 넘어갔으니까. 엄마 일도 다시 조사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아 손을 잡았어요. 그럴 거야. 엄마 서류도 같이 넘어갔으니까. 엄마가 억울하게 당한 것도 밝혀질 거야. 지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도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너희가 잘 버텨줘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여관으로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박찬성 계좌가 동결됐대요. 검찰에서 조치한 거래요. 그럼 이제요? 회사도 조사 들어갔어요. 박찬성이 한 일들을 다 뒤지고 있대요.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이제 박찬성은 정말 끝이었어요. 장만식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장만식도 조사받고 있어요. 박찬성한테 돈 받은 것도 나왔대요. 둘 다 처벌받을 겁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박찬성과 장만식 모두 잡혔습니다. 회장님, 며칠 있으면 정식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증인으로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뿐이었어요. 변호사가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이제 너희도 안전해. 컨테이너 걱정도 안 해도 돼. 정말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찬성이 철거 밀어붙인 거였어. 이제 그 사람 힘이 없으니까 괜찮아. 지아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나를 살려줬잖아.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했어요. 박찬성도 장만식도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한 거였어요. 이장님이 세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장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회장님이 용기 낸 거지. 이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을에서 너희 컨테이너 문제 해결해 주기로 했어. 정식으로 쓸 수 있게 해줄 거야. 정말요? 지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박찬성 일이 알려지니까 다들 도와주고 싶대. 너희 엄마 일도 알게 됐거든.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이장님이 시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너희는 안전해. 네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무서웠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도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아와 시아도 창밖을 봤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지아가 속삭였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지아가 속삭였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눈은 다 녹았고 땅에서 풀이 돋아났습니다. 지아와 시아는 컨테이너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쫓겨날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정식으로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할머니는 컨테이너 안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거였어요. 엄마 서미정 사건 재조사 결과였습니다. 애들아, 들어와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지아와 시아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일이 다시 조사됐어. 결과가 나왔어. 할머니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아와 시아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억울하게 당한 게 증명됐어.
박찬성이 서류를 바꾼 것도 다 밝혀졌고. 그럼 엄마가 잃은 돈은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박찬성한테 갚으라고 했어. 지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법정에서 진 것도 뒤집어졌어. 이제 엄마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알면 좋아하겠어요. 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세 사람은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이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박찬성 재판 결과 나왔어. 징역 5년이래. 5년이요? 지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장만식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래. 너희한테 사과도 해야 한대. 이제 그 사람들 못 봐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못 봐. 박찬성은 감옥 갔고 장만식은 이 동네 못 와. 할머니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지아와 시아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 심을까요? 상추 심자. 자라면 먹을 수 있어. 세 사람은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미정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억울한 거 다 풀렸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지아가 엄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안 무너졌어. 할머니 덕분에 잘 버텼어. 시아도 작게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이제 바람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지아와 시아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시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야. 정말요? 응. 너희가 나를 살려줬고 나도 너희를 지켰잖아. 가족이지 대신 이제 더 안전하고 좋은 집으로 가자. 지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 덕분에 박찬성도 잡고 내 인생도 끝내지 않았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이도 웃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러 가야 했어요.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을 거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세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무서웠던 순간들. 하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엄마 서미정의 억울함도 풀렸고 박찬성도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지아와 시아는 안전했어요. 할머니와 함께였으니까요.